이 신곡천 이 솔루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만주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고 얼마 날렸어요? 사회초년생 연봉 정도는 아니 만주 이거! 이게 참 내가 어떻게 됐는지 잃어도 그냥 그 매매를 하는 과정이 재밌어서. 그러면 안 돼. 그 재밌으면 안 돼. 한 달을 기다려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자, 오늘은 이 신곡천 이 솔루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등산으로 급 선회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95년생 주식 3년 정도 된 안준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95년생이면은 돼지띠 아니야? 너 95년 아니야? 저도 95년생입니다. 3대지. 신기하네. 아기 돼지 삼형제. 돼지띠들이 주식 잘하는데.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되고 있는 돼지띠. 네, 오늘 얼마 벌었어? 오늘 800 벌었습니다. 야, 봐봐. 이제 만주님 짝꿍 매매다 날렸죠? 네, 좀 너 요즘 짝꿍 매매 해 안 해? 짝꿍 매매는 간간히 용돈 버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벌기 정도만. 요즘에 수급 주도주로 갈아타서 배팅이 커졌어요. 짝꿍으로는 하루에 1,000만 원 벌기 어렵잖아.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불가능하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만선배님 인터뷰 보고 매매를 해왔을 때는 그때는 짝꿍 매매가 굉장히 잘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기다리면은 무조건 두세 종목은 나온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종목 나오기도 어렵거든요. 한 달을 기다려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시장에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전에 어떤 방식으로 손실이 나신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질 때 검색기나 차트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제 좀 많이 손실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주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고, 거기서도 사실은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잃을 수밖에 없어서 그쪽에서 손실 좀 많이. 얼마 날렸어요? 사회초년생 연봉 정도는. 아니 만주 이거! 만주 어디 갔어? 피해자가 많다. 근데 그 빠른 매매는 그때는 유동성 장세였고 이 짝꿍 매매가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작년부터 보면 어때요? 이 정권이 바뀐 이후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3배씩 4배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장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 유동성 장세가 대형 수급주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전황위 책 봤어요? 한번 사서 읽어봐요. 아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투자를 해요. 이 큰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대형주 위주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매매보다는 수급 주도주 종배 스윙, 아니면 뭐 시가 베팅 정도. 왜냐하면 왜 짝꿍 매매가 어렵냐면은, 너 알고리즘 어때? 이겨 안 이겨? 절대 못 이깁니다. 너 오늘도 솔직히 종배로 다 먹은 거 짝꿍으로 날렸지? 얼마 날렸어 짝꿍으로? 상따로 날렸습니다. 상따 짝꿍이나 이씨. 대장주 SK증권은 상따를 해야지 왜 뭐로 날린 거야? 오늘 현대차 증권으로, 네, 어떻게 보면 또 짝꿍 관점이긴 하네요. 짝꿍이잖아. 뭘 짝꿍이지. 네가 대장주 한 게 아니라. 네, 오늘 좀 오기로 수익금 좀 떠 있어가지고 버텨보다가 한 3% 맞아가지고 조금 손실 냈습니다. 야, 나 같으면 아침에 1,000만 원 벌면 냅다 꺼버리고 출근하고 뛰쳐나간다. 아직 멀었다. 궁금한 게 혹시 만주님 매매 빠진 이유가 적은 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신 거예요? 적은 돈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은 나중에 사실 알았고요. 이제 그것보다는 차트 위주나 검색기 위주로 맨 처음 접근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매매법이다 보니까 좀 매료됐던 것 같아요. 화려하고 빠르고 이래서 좀 도박처럼 막 도파민이 도니까 접근을 그쪽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맛에. 그러고 나니까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어느 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주식 어플이 제일 게임을 재밌고. 했구만. 네, 그때는 그랬어요. 게임을 했네. 거의 도박하듯이 잃으면 잃은 대로 이렇게 멈추고 해야 되는데 막 나중에 따서갑자는 마인드 막 갖고 생기고. 찔리네요. 근데 우선 짝꿍 매매 같은 경우는 게임이 왔습니다. 그거는 약간 순간적인 반응 속도와 동물적인 감각이 좀 필요로 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게임이 맞고, 저는 진짜 너무 잘 찾아오신 게 무조건 수급주 해야 됩니다. 네, 짝꿍 매매는 이제 사실 게임으로 따지면 이제 1주년 이벤트, 2주년 이벤트가 있잖아요. 짝꿍 매매 똑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무조건 수급주 매매,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생겨 보인다. 자, 오늘 이 신법을 좀 장착하시면 돼.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연봉 날린 거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나아가는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야죠. 해야지. 네. 날린 거 복구해야지. 도끼 품어야지.
대신 소액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야. 지금 직장 다니세요? 직장은 없고 프리랜서 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발자? 네. 야, 기가 막히다. 너 개발자잖아. 네. 저 개발자 프리랜서로 주식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둘이 베프해? 이따 번호교환 하시죠. 아, 네, 네. 감사 저야 너무 좋아요. 아, 그럼 프리랜서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씩은 한 달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아, 근데 너무 작다. 인간적으로 최소 200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너도 그렇게 벌었어? 아니, 요새는 GPT가 이 개발자의 일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네. 저 때는 GPT가 별로 없던, 사용이 별로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 300 정도 벌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부업이 따로 본업이라도 다른 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은 너무 적어가지고. 100만 원은 아닌 것 같아. 네. 최소 200은 벌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고정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00만 원으로 연습을 해도 기본적으로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은 너무 작다. 정말로 뭐 이번에 모카 보면은 편의점 알바에서 일당 하루 20 받던데? 뭐 휴일 수당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 뭐 그러면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사실 제가 매매를 지금 당장은 되게 전투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보고만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사실 갖게 된 게 너무 럭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격! 긍정 마인드. 당장 당연히 오늘 일 가지고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기점으로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도 질문을 좀 하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 잘 흡수해서 만약에 정말 좋게 변화가 된다면 또 다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냥 뭐 술 한잔 사달라 그래 친구한테. 놀러 와요. 언제든지 전화 아. 오시면은 제가 술 친구 한번 같이. 아, 지금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오. 오케이. 그러면 등산 가서 또 얘기하시죠. 자, 오늘은 등산 컨텐츠. 우리 핑키도 왔습니다. 와, 얘 지금 힘이 왜 이렇게 세는 거야? 핑키야, 너도 촬영하고 있어 지금. 얘 진짜 세다. 운동하는 것 같아. 얘기하면서 가. 야, 안 해 지금. 뭘 그렇게 냄새를 맡아. 자, 오늘은 이 등산 콘텐츠에서 핑키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자, 아까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완주님은 지금 처음 보잖아요. 네. 완주님한테 소개하세요. 네, 저는 95년생이고요. 네. 주식을 제대로 한 지는 한 3년 정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게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게. 네. 아니, 만주님 때문에 깡통 찼대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너무 화려한 매매법이다 보니까 이제 눈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월급을 막 받다 보니 수중에 돈이 생겨서 자꾸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있는 매매법이다 보니까 그쵸. 그때 초반에 많이 고생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만주가 이 스캘핑 짝꿍 매매를 요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디앤서랑 모카랑 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였고 이런 짝꿍 매매 그런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작년부터 이 대형주들 이런 수급 주도주 애들이 더 올라가니까 만주 너 같은 경우는 지금 중배랑 스윙이랑 주도주 매매만 하잖아. 그쵸. 짝꿍도 니치들로 이제 못 하잖아. 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증권주들이 연달아서 올라갔는데 이제 대장주 할 때 2등, 3등 중에 짝꿍을 할까 했는데 호가가 없어요. 그냥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짝꿍에서 여기 현대차증권 손절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시드가 100만 원, 200만 원인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앤서님 시드로도 현대차증권 짝꿍은 힘들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주도주? 오늘 증권주 중에 주도주는 미래에셋 증권이었으니까요. 이런 거를 그냥 짧게 매매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그마저도 많이 안 하고 요즘 제 비중은 그냥 뭐 종배, 단기 수익 이런 데로 많이 가 있죠. 아니 만주랑 나랑 이제 베프콘에 매매일치를 올리면은 거의 한 70%? 80% 정도 거의 다 맞거든. 얘가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짝꿍 매매 스캘피 이렇게 잘한다 생각. 그때는 시드가 작았고 그때 맞는 이 시장 트렌드가 맞았기 때문에 만주가 50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온 거고 이제는 시드가 뭐 10억, 20억, 30억 하니까 이제 주도주 매매를 바꿨단 말이야. 이 시장 상향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뭐 소액으로 매매해서 뭐 스케일하고 뭐 짝꿍 매매하고 내가 보기에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투기를 한 거야. 맞죠. 그냥 막 올라가는 종목 게임처럼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많이 조회수 급등하는 종목들 올라오면 막 자꾸 따라가고 그런 거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투기가 맞죠. 아니 그리고 진짜 그 검색기 해서 뭐 검색기가 그 어떤 검색기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도 텔레그램이랑 검색기를 안 써요. 뭘 쓰냐? 검색기는 그냥 HTS에 거래대금 상위. 그럼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증권주나 아니면 2차전지나 뭐 태양광 관련주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 거래대금이 몇 천억에서 조 단위 터지는 종목에서 외국인 기관이나 신고가나 아니면 뉴스 재료, 지수 관련주 이런 거를 보고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는 거지 시장 트렌드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소액 이어서 그런 종목들을 한두 주밖에 못 사는 시드를 갖고 있어도 그걸로라도 하는 게 맞는 방향인가요? 당연하죠. 근데 봐봐 본인이 지금 여기가 디엔서랑 또 베프야. 디엔서랑 내가 보기에는 잘 맞아. 개발자 출신에 담배도 피고 술도 좋아하고 오, 근데 짝꿍이시네요. 짝꿍이야. 근데 이 시드가 지금 적잖아요. 그리고 급여가 고정급여가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좀 욕심이 날 거야. 근데 첫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어차피 그동안에 연봉치 날린 거는 잊어버리시고 알바를 해요. 뭐 주말에 다른 알바 같은 거를 해보세요. 뭐 대리운전을 하든 침착해도 보면 우리 영상에 보면 침착해도 옛날에 힘들었을 때 대리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월급을 한 2, 300 정도 벌어놓고 그 다음에 시드를 한 200 정도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진짜 이건 확실하다 200만 원. 미수신용 쓰지 마시고 하루에 10,000원, 20,000원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 지금 10년 된 제자들 너무 잘해. 그 친구들 10년 동안 파고드니까 10년 전에 10,000원, 20,000원 벌던 친구들이 지금 하루에 억 단위로 버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올바른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시드가 적다고 불나방처럼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뭣도 모르고 막 그런 거 따라 들어가서 벌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날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런 제조업 종목들 뭐 원전이든 조선이든 뭐 방산이든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이런 종목들에 계속 전 세계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말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매일 거의 종배하거든요. 금요일도 저 삼성전자 종배했어요. 아침에 딱 1,000만 원 먹고 끝. 근데 그거를 본인은 100만 원 사서 10,000원, 20,000원 버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 6개월, 1년, 2년 단계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5만 원, 10만 원 가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10,000원, 20,000원을 성공적으로 매매를 마쳤으면 멈추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그 다음에도 매매를 계속 해보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이 삼성전자랑 SK증권을 종배 겸 상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돈의 흐름이 반도체랑 증권주 쪽으로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SK증권 같은 경우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그 종목을 사서 아침에 분할 매도 끝. 그리고 또 오늘 주도주는 오늘 만주님이 매매한 이 H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에코프로비에 뭐 하나오션 이렇게 당일 또 주도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선이나 태양광, 2차전지 그 종목을 또 종배하는 거야. 뭐 조선 하나, 태양광 하나. 다음날 오르면 매도, 내려도 손절. 이거를 계속 루틴으로 반복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머리로는 지금 당장은 아는데 또 가서 손을 대보면은 마우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네프콘을 들어보셨잖아. 거기서 뭘 배웠어요? 사실 그걸 보고 이제 수급이라는 거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처음으로 한 게 이제 그걸 보면서부터였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내가 계속 이런 정보를 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보를 가지고 이 중에 내가 지금 들어야 되는 정보가 뭔지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되니까 너무 초보라 이제 네프콘을 들으면서도 그때는 이제 잘 몰랐죠. 이게 정말 알짜배기 정보 골라주시는 건데 전혀 모르니까 이게 여기서 보는 거랑 어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올려주는 인터넷 글이랑 차이점을 못 느낀 거죠 그때는. 본인이 공부를 내가 보기엔 소홀히 했어. 공부를 안 했지 뭘. 그쵸. 만주의 화려한 매매를 보고 나도 만주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걸릭질하니까 쉽네? 그러면서 불나방처럼 매매하고 결국은 다 날린 거 아니에요. 이젠 바뀌어야 돼. 나이도 이제 30 초반 아니야? 네 맞습니다. 만주 너가 좀 조언 좀 해줘. 개발자 하는데 이제 제미나이나 챗 GPT가 먹고 살아서 100만 원밖에 못 번대. 아 진짜요? 지금 수익 활동은 조금 있으신 거죠? 네. 사실 들어오는 수익이 좋다면 좋긴 한데 이제 본가에 들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따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활용하고 싶으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만 원 너무 작다. 완주 너도 힘들었을 때 알바해서 한 2, 300씩 벌지 않았어? 300은 못 벌고요. 주 7일에서 200만 원 벌었죠. 그럼 지금으로 따졌으면 거의 300 이상은 버는 거잖아. 지금 시급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본가에서 사셔서 생활비가 좀 덜 나가신다 해도 저는 더 버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조금 더 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맞춰서 공부도 더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매매를 일단 다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유도 없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매매들이니까. 근데 저희랑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제 기준 잡고 어떻게 원칙을 세우는지 이런 거를 잘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야, 너 오랜만에 등산 와서 그래. 힘들어. 핑키 봐라, 지금 날라댕기지. 죽을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을 새롭게 다시 해요. 간단하게 수급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일단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래대금은 많을수록 좋아요. 거기다가 재료, 어떤 상승 모멘텀, 뉴스가 나온 거나 그리고 테마가 형성된 종목, 뭐 금요일 기준으로는 증권주 테마, 거기다가 시황, 그날 지수 관련주냐, 지수가 상승이면 대형주, 예를 들어서 지수가 약세다, 그럼 해치 테마, 개별주 할 수 있는 거고, 시황과 그렇게 접목을 하면 되고요. 저는 원칙이 오전 오후만 합니다. 8시부터 한 9시 반까지 보고요. 오후에는 2시 매동 보고, 매동은 10시, 11시, 1시, 2시 10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시 반에 확정치 수급, 잠정치 2시 20분까지 수급 보고, 그날 지수가 강하다, 2시 매동 보고 미리 사는 거야. 당일 강한 섹터를, 뭐 오늘이면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나 2차 전지, 자 그러면 그 종목을 분할로 사는 거예요. 시드가 100만 원이야? 10만 원씩 10분할로 들어가는 거야. 2시 반에 10만 원, 뭐 2시 50분에 10만 원, 3시에 10만 원, 뭐 3시 20분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정해 놓는 거죠. A라는 종목이 10,000원이야? 이제 10,000원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11,100원이 될 수도 있고 9,900원이 될 수 있잖아. 비중 조절하면 대충 편단은 맞춰주잖아요. 그런 종목을 당일 주도 섹터를 사서 다음날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다음날 돈이 이 주도 섹터가 대장이 될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사는 거지. 오늘 기준으로는 2차 전지 하나, 태양광 하나. 내가 금요일날 반도체 하나, 증권주 하나 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래대금 터지고 수급 들어오고 재료 있고 당일 강한 종목을 오전 오후를 하는 거죠. 종배도 할 수도 있고 시가 베팅을 할 수도 있고 다음날 무조건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이라고 하시면은 입절할 타이밍이나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아니 올라도 던지고 내려도 손절해요. 바로 하나요 그냥? 봐야죠. 장초반에. 그러니까 시황과 접목을 해야 돼. 단순하게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뭐 금요일날 같은 경우 저는 연휴 기간에 이 미증시가 오를 거라 판단했죠. 왜 오를 거라 판단했냐? 실제로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강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미증시가 빠져도 올라가는데 지금 예탁 자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100조가 넘단 말이야. 그럼 미증시가 보합만 쳐도 오늘 나는 다 갭상승을 줄 거라 판단한 거죠. 시황을 본 거지. 근데 미증시가 땡큐 또 올라줬어. 그래서 오늘 다 갭이 떴잖아요. 그럼 그 갭을 먹고 나오는 거야. 분할 매도하고 끝. 이게 항상 2% 가지고 있으면 4% 먹고 싶고. 아유 그냥 은행 이자 생각해봐요. 2.5%인데 그냥 조금씩 그냥 계속 쌓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멈춰서 촬영하자. 아니 너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약해? 열심히 안 해요. 또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영상 같은 데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직접 또 듣고 싶어서 시황이나 수급이나 들어오는 상황들을 이제 거래대금 들어오고 이런 걸로 판단을 거기서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새로 테마가 형성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원래 보고 있던 주도 테마 말고 다른 쪽에 돈이 돈다든지 했을 때 바로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땐 차라리 관망을 했다가 종배 쪽으로 가서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래도 거예요. 오후장에 보고 하죠. 그게 원칙이지. 종가 베팅 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해요. 왜 중간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빠지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집중력이 오전 오후만 그냥 하는 게 맞아요. 참아야 돼.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맨날 등산 오는 거예요. 참으려고. 거기 있으면 나도 사.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절제하는 게. 절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사고 있다니까? 뒤에서도 증권주로 1,000만 원 딱 벌어놓고 다시 증권주로 200, 1000 날리고 있잖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참 내가 어떻게 됐는지 잃어도 그냥 그 매매를 하는 과정이 재밌어서. 그러면 안 돼. 그 재밌으면 안 돼. 열받아야 돼. 나는
조금이라도 손실 나면 존나 열받아요. 빡 돌아갖고 혼자 욕 엄청 해. 그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야. 열받아야지 돈 날렸는데 왜? 너무 소액이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거 생각을 바꿔야지. 소액인데 100만 원을 1억이라 생각을 해야지. 본인은 지금 주식 반대로 해야 돼. 아니 왜 만주 왜 이렇게 저질 체력이야? 나이 먹었더니. 야 네가 제일 막내야. 아니 여기는 주식을 하면 재밌대 손실나도.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엄청 화가 나야 돼. 나는 벌어도 내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럼 나는 화가 나. 벌어도. 근데 잃었어. 손절했어. 근데 원칙에 맞게 손절을 잘했어. 그럼 기분 좋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되게 재밌다는 게, 이래도 이게 너무 재밌어 라기보다는, 약간 물론 슬프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막 영향을 줄 만큼은 안 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혀가 기는구만. 스트레스를 받아야 내가 개선을 하는 거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땄을 때, 제가 생각한 대로 해서 딴 게 아니라, 그냥 샀는데 쇠폭이야. 운이 좋게 땄으면은, 그거는 벌긴 벌었는데 실력으로 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막 땄다고 좋지는 또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매매일지 쓰고 복귀했어요? 쓴 것들은 복귀를 다 했는데, 이제 쓴 기간들이 좀 짧죠. 자꾸 그러다가. 그러니까 네프콘도 뭐 한두 달 듣고 되는 게 절대 아니야. 아니 한두 달 듣고 했으면 세상 모든 사람 회사 다 때려치고 주식해. 최소 2, 3년. 2, 3년도 각자의 노력 여하가 틀려요. 나 같은 경우 5년 걸렸단 말이야. 여기 만주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 얘는 천재야. 얘 IQ 한 300일걸? 만주한테는 뭐 질문할 거 있어? 원래 같았으면은 그 스캘핑이나 짝꿍 매매 같이 좀 빠르고 화려한 매매를 계속 했으면은 더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만주님도 유튜브 채널 또 보다 보면은 또 매매하시는 방향도 바뀌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다 잘하시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천재인 거야. 그 시장 트렌드에 맞게 또 하는 거지. 근데 그럼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시장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런 주도주 매매나 수급 매매를 안 하시던 분들은 이제 연습을 해서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잃을 텐데 처음에는 잘 못해서, 그러면 또 시장 방향이 그렇다면 도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올라운드 트레이더가 좋긴 한데 저는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전업 아니시면 더더욱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주변에 전업이신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종배 스윙을 잘한다 이런 분들이 뭐 테마주 장세가 왔다 이럴 때 무리해서 종배 스윙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잘하는, 나에게 맞는 장세가 아니니까 잠깐 좀 낮추고 있자. 그래서 잃지 않는 것만 목표로 하자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하게 맞는 장세,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종배 스윙 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장세예요. 이럴 때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장 다니면서 하거나 알바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막 올라운드 트레이더를 욕심내기보다는 일단 잘하는 거 하나를 찾아서 장세에 맞춰서 그걸 조절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리가 다 비슷해요. 저도 제 주력이 종배지만 그 다음에 시가 베팅이나 VI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장 초반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종배, 하락장에는 종배가 잘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 아니 하락장에서는 종배 개파락 하잖아. 근데 만주랑 나랑 네프콘에 매매일지 1년 넘게 올렸잖아요. 우리 하락장에 뭐 하냐? 해지주 하죠. 계잡주 해치도 하지. 네. 또 그에 맞게 또 종배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시황에 맞게. 지금은 지수가 계속 신고가니까 지수 관련주를 해. 그럼 저번 주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 지수가 빠질 것 같아? 그럼 개별주 하는 거예요. 개별 제로에 해지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길게 보진 않았지만, 주식 장세라는 거를 몇 년 안 봤지만, 이 최근 들어서는 좀 광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천장이 어딘지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 솔직히 이러고 있다가 6천, 7천 망갈 수도 있고, 코스닥도 1,500, 2천 갈 수도 있어. 그냥 매일 하는 거야. 그날 주도주를. 근데 예를 들어서 한 6천 갔다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절하는 거야. 손절하고 좀 해지주하고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가 고점일지 솔직히 예측이 안 돼.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2000대부터 고버스, 인버스 때려갖고 지금 깡통차 사람 엄청 많거든. 진짜 모 리딩방에서 지금이 고점입니다. 3,000부터 3,500, 4,000에 고버스, 인버스 다 때려서 아직도 지금 다 깡통이야. 솔직히 이 지수 고점을 맞출 수는 없어. 안 그랬으면 내가 뭐 지수 뭐 롱을 쳤겠지. 근데 지금 이 분위기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그냥 매일매일 주도주 매매해서 다음날 익절하고, 안 가면 또 손절하고, 이날 지수가 너무 급락하네.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막 하루에 막
서킷으로 5% 빠진 날 있잖아. 나 그날 무프로 갔어.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 피해가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돼요. 미리 너무 그거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주 네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피하는 건 꽤 잘 하거든요. 대신에 뭐 못 먹을 때도 종종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틀 연속으로 사이드카 걸리고 하면서 이제 큰 하락 나왔을 때도 그때 다행히 피했고, 그 마지막 하락 나온 날 종배를 해서 다음날 갭을 크게 먹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은 피하는 거 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대신에 모든 순간에 다 먹긴 힘들어요. 그거를 이제 잘 인내하고 포모 안 오고 내동 안 하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내기 좋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돼.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계속 공부하셔야 돼. 왜냐하면은 모카랑 지금 디앤서, 동주 봐봐. 왜냐하면 예전에 짝꿍만 하다가 또 동주 같은 경우는 맨날 손절하고 눌림춤 했는데 이 셋이 지금은 월천 이상은 꾸준히 벌잖아.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발전해야 돼. 내가 이 바닥 20년 살아있는데 나 아직도 공부 엄청 열심히 해. 이 공부를 안 하면 이 시장 트렌드에 도태돼. 근데 몇 달 배우고 절대 안 돼.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을 좀 더 하셔서 들으시면서 하루에 10,000원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네. 마지막은 할 수 있다로.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